2015년 2월 24일 나는 PM이다 제 1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나 PM 자료 준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한 달이 정말 빠르다. 네. 한 달에 한 번 딱 준비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진짜 한 달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가 이 방송을 한 지도 1년이 횟수로 이미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네요.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오디오까지 하면 4년? 기간으로는 그렇지만 예. 아무튼 한 달은 정말 짧고 2월 달도 이제 다 갔는데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성 대표님 나와주시죠.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네. 읽는데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저 괜찮아요? A4 한 3장 정도 되네요. 난 이렇게 경력이 많은 사람 처음 컴퓨터 사이즈 봤어요. 8로. 간단하게 마시죠. 1983년 애플 컴퓨터를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애플 컴퓨터를 많이 쓰시죠? 애플 창업을. 아니요. 컴퓨터를 썼다는 얘기. 깜짝 놀랐네. 난 그리고 잡스 친구인 줄 알았네. 84년도에 LG MSX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저는 이때 게임을 열심히 팩을 꼽아서 했는데 이분은 직접 게임을 대단하다. 개발을 하셨어요. 예. 군 제대 후 국내 최초 매직 아이 개발 단행본 3권 제작. 게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매직 아이를 또 하시고 93년도에 하이텔 일본어 동호회 초대 시사. 예. 게임 개발에다가 매직 아이 출판에다가 일본어까지 하셨고 어마어마한데. 예. 그 후에 다양한 책들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만화를 또 그리셨어요. 예, 매직 아이랑 또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전혀 다른 만화를 연재하셨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컬러링 작업도 하셨고, 뭐 인터넷 방송국에 입사하셔서 웹방송 기술도 개발을 하셨고, 펭귄도 할 수 있는 플래시2 단행본 출간. 제가 이때 그 플래시를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그때 아마 이 교재를 쓰지 않았을까. 네. 예. 그분을 여기서 만나다니. 자, 그리고 기타 인터넷 관련 서적을 계속 출간을 하셨고요. 뭐 포털 사이트 제작에 드림위버 와, 2에 정말 어마어마하다. 투니버스에도 입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 후에 투니버스를 바로 퇴사하셨고 예, 그리고 웹사이트 개발도 하셨고 쇼핑몰 개발도 일단 시간 하셨고 다 가겠다. 1시간. 조금 더 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매크로미디어 파워 유저도 그 정도 뭐 책을 쓰셨으니까 당연히 등록이 됐을 것 같고 LG CNS에서 플래시 강의도 하셨고 아바타 서비스도 개발을 하셨고 로또 스토쿠 창간 편집장 또 스토쿠 또 손을 대셨고 그리고 2007년도에 아르고나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또 한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퍼즐을 각 그 스포츠 신문 같은 데다 보면 우리 퍼즐 푸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연재를 하신다. 이거 누가 내시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손 대표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수학책을 내셨어요. 인도 그거 베다 대박이에요. 수학, 네, 두뇌 그거 트레인 대박이에요. 인도 베다 수학 중에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예, 정말 수출도 한 걸로 네. 들었고요. 인도 빼고. 인도 빼고 인도 수학이니까 산수가 아니지. 수학에 뭐 웹에 일본어에 만화에 아무튼 그리고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도 상당히 많고 예. 게다가 2012년도에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공인 퍼실러테이터를 수료하셔서 지금 그걸 또 강의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예. 저의 그 선배님이자 그쪽에서 이제 저를 이끌어 주신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굉장히 유명한 앱인데요. 수염 마니아라고 사진 찍어서 이제 가짜 수염 붙이는 거 그걸 직접 개발을 해서 또 등록하셨고 이것도 또 많이 다운로드 된 걸로 네. 예, 들었고 기타 등등 해서 가장 최근 소식은 홍대에 이제 디플레이라는 카페까지 또 오픈하셔서 네.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카페가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여기 보면 이제 3D 프린터. 또 최신 핫 이슈인 3D 프린팅에 또 손을 대셨어요. 결론은 뭐냐? 대단하시다는 얘기고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통건 150종 도서 출간.
있기 때문에 와우. 본인의 네, 제가 쓴 책 거의. 그래서 제가 이걸 역추적을 아까 밑에도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역추적을 해봤더니 대략 책을 쓰시고 지금까지 활동한 게 약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50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은 1년에 7권 야. 그죠? 네, 예, 정도. 정도의 책을 냈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대단하시네. 가산 정약용 선생님을 생각하면 아직 멀었네요. 아, 20, 퍼즐 책이 많아서 예, 네, 퍼즐 책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 아무리 그래도 네. 와 한 대단. 대표님 지금 10권 넘었나요? 아니요? 10권 아직 안 넘었어요? 예, 지금 이제 뭐 다 돼가시잖아요, 10권. 뭐 번역까지 합하면은 그럴 정도지만 제 책으로 낸 거는 한 4권. 야, 150권이면 어마어마. 네, 아무튼 예,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훌륭하신 분. 반갑습니다. 섭외하는데 석 달 걸렸어요. 예, 워낙 바쁘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네. 제 작업한다고 회사 나왔을 때 네. 손 대표님 사무실에서 치거를 했던 예, 그거는 기거지, 기거. 기수. 그래서 이제 곧 쫓겨나시고. 아니에요. 밥은 많이 먹는데 밥값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사한 바고 네. 그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고나인 그다음에 스펙트럼 북스 그다음에 아르고나인 미디어 그룹이라는 그 출판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 홍대 아까 말씀하셨던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 손호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이시네요. 그 기업 세 개를 그룹사 가지고. 예, 회장님이시죠. 네, 원래 계열사를 겪는 일. 처음에 그냥 문어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아. 페북에서도 맥 매니아라고 저희 페북 맥 유저 동아리가 있는데 대표 시사님이세요. 그것도 하시죠. 그다음에 그 비주얼 싱킹도 하시죠.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도 하시죠. 매일 만화도 올리시죠. 아까 우리 짧은 사이에 저희 캐릭터도 그리시죠. 뭐. 예전에 뭐 그 야. 메모 뭐 그것도 하셨고 네. 예,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네네. 정말 그 진짜 이건 궁금한 건데요. 네. 그 많은 걸 언제 하세요? 그 직원이 있으니까 그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직원 다 하고 본인 이름만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찍어낸다 뭐 이런 네. 얘기신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네, 하고 네. 일단 저희 그 방송 그 컨셉대로 네, 일단 네. 또 대표님이 갖고 있는 또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걸 간단하게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출판사이긴 한데 약간 좀 다른 출판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만들었던 거를 한 3분 정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수염 매니아라고 예. 이게 이제 좀 저 퓨즈 모델이 따님. 네네. 네. 네, 이게 그 수염을 그려서 붙여보는 이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똑같이 앱으로 만들었어요. 종이접기나 처음 이렇게. 저도 해봐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사회적 미션 같은 생각으로 박스 재활용. 네, 박스 재활용하는 예를 들어 그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면 이런 식의 박스가 오는 거죠. 피자 같은 걸 먹으면 이런 식으로 예. 야. 뜯어서 장난감이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부품 하나 하고 그래서 2연발 나가는 오. 네, 러시아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무거나 바퀴 붙여볼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아이들 뭐 동화나 뭐 이런 데다가 붙여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바타인데 얼굴을 이제 360도 돌려서 꼽아볼 수 있는 네.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다 대표님 머리 혼자 이게 혼자 머릿속에서 다 나오시나요? 네. 아니면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같이? 근데 직원 제가 무슨 모든 걸 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같이 하고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초안 같은 것들은 이제 얘기할 때 같이 다 하는 거죠. 이것도 공룡들이 좀 힘든가 보다. 네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탄성이 있어서 박스 같은 경우는 좀 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리가 움직이고 이제 맞아요. 네 그렇게 오. 원래 아가리죠. 저는 아가리도 열었다 닫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페이퍼 크래프트 쪽 사이트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좀 해보려고. 사실 이거 판매를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려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터치되는 그 멀티 터치 카드예요. 그래서 교구 같은 거에
그 화면에 뭐 삼각형 내각의 합은 아시죠? 네, 예, 180도. 네네. 4, 180인데 그 안에 있는 내각은 각각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손가락 3개로 일종의 키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이들 교구에다가 붙여가지고 꼽으면 어떤 카드는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URL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건 이제 만화 뷰어, 만화나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PC에서 하면 모든 이제 화면에서 만화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였고요. 이런 이제 오서링 툴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 뷰어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놨는데 다 프로토타입으로만 건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상품화는 그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아까 그 오서링 툴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OX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연결돼 있으니까 네. 완전히 뭐 끝내주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좀 보여드릴 게 비버 스토리. 이거 의미가 되게 예. 깊은. 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원래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건 좀 가벼운 형태로 만들었었고요. 이제 뭐 그 피터하고 제가 이제 그 같이 찰리. 뭔가를 찰리하고 네. 같이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찰리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거를 저는 사실 이제 그 같이 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동화책으로 나올지 또 어떻게 나올지는 근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줬는데 고등학생도 보여주고 이제 대학생들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줬는데 많이 그 의미를 네.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본 그 제가 그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었던 네. 이야기입니다. 비버 스토리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오늘 이제 만나서 PM 관련된 얘기를 하나 이제 얘기를 그 부탁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예. 저는 여기에 좀 많이 담아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또 나름대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 피터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PM에 관련돼 있는 PM의 업무를 어떻게 잘 재밌게 표현해보는 그때 한참 이제 그 우화로 뭔가 네.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동화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동화 쪽에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시놉시스까지도 짜서 진행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피터가 먼저 피터가 이제 사실 돌아간 게 아니죠. 피터하고는 여기서 이제 거의 중단됐어요. 네, 홀딩. 이제 홀딩이 좀 됐고 저는 여기 이 내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구성 아예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좀 어떤 방식, 그러니까 Y에서 What으로 갈 거냐, 아니면 What에서 How로 갈 거냐, 이걸 좀 결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기본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우리가 위성에서 그 만리장성이 보인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아닌데 위성에서 보이는 유일한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캐나다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에요. 사람이 안 만들었다. 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예. 그 댐인데 바로 비버가 만들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처음 이거는 듣는- 검색하면 나와요. 이야. 네, 이거 기사로 나와 있기 이놈들 때문에 대단한 놈들이네. 네, 보통 비버는 그 혼자서 만들어요. 예, 댐을. 예, 예. 근데 그 혼자서 댐을 만드는데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보일 정도의 댐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만들었어요. 가족이요? 네네. 가족이 몇만 명. 근데 이제 그 비버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만들었겠죠. 가족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런데 이제 그 넓혀가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은 따로 나와서 혼자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아기가 있으면 아기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거나 예, 이렇게 성장하면 보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큰 걸 만들 대에 수가 걸쳐서 없겠죠. 이렇게 대에 하는. 걸쳐서 근데 저 비버 되게 귀엽네요. 명확한 주제가 좀 있는 게 이 비버의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비버의 꿈이고 나는 우주에서도 보이는 가장 큰 댐을 만들 거야. 우리
그 많은 분들이 피라미드 같은 거 이제 좀 만들어 보고 싶겠다.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피라미드 저도 이제 좀 약간 그런 타입인데 이제 그런 세계적으로 그 누군가 후대에도 꼭 보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예. 또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돌에다가 뭔가를 새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비버는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맨 처음에는 이야기의 시작은 비버 친구가 댐을 만들었어요. 만들 줄 아니까 아빠의 어깨 너머에서 보고 만들었는데 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비버가 만든 댐은 그 폭풍이 왔을 때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고 나 때문에 아빠가 실종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슬픈데. 네, 처음에 좀 이제 슬프죠. 그래도 이제 비버의 본능이죠. 그 나무를 깎고 네. 그다음에 나무를 이제 쏠아서 이제 그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어느 날 다 넘어뜨리지 않고 조금씩만 남겨놨다가 큰 나무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많은 나무를 힘을 들이지 않고 이제 쌓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찾아내게 돼요. 자, 그리고 혼자선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데 비버의 이빨로는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딱따구리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딱따구리하고 비버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동물의 그 만화나 뭐 이런 걸 네, 보면 다 이제 얘기를 할 수 되지만. 있지만, 예. 이제 일단은 비버가 맨 처음에 이제 전체 상을 먼저 봐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전체 상을 보고, 아, 어디를 묶으면 가장, 예를 들어 1번, 2번에 먼저 댐을 조그맣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할 건지, 최종적으로 이제 9번에서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이 저게 포트폴리오죠. 네네, 일종의 네. 그래서 이제 작은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셈에다가 이걸 만들고 함께할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죠. 네.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공유하는 부분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지,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디자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서 그리고 그 댐을 유지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너뜨렸을 때 가장 안전하게 그 1번 부분에 쌓일 수 있게 네, 하는지, 그거를 네, 이해 관찰, 관점, 관념화, 프로토타입 그리고 테스트로, 아까 이제 조그맣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네. 네. 동료를 모아서 일단 난관을 해치고요. 아, 이건 피터하고 그다음에 찰리가 같이 그러니까 정의를 한 거예요. 이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서 PM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떻게 골로 가느냐, 이제 그거를 그 저희 사무실 벽에다 이제 붙여놨는데 제가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아, 이렇게 된다라고. 사실 일하는 방식은 많죠. 뭐 에자일이건 스크럼이건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도미노처럼 하나의 단계 또는 한 번에 많은 단계로, 도미노가 보통 이제 한 줄로 세우기도 하지만 옆으로 분리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합쳐지잖아요. 도미노의 최종 목표는 저 맨 끝에 있는 가장 큰 블럭을,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서 그 완료를 시키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그리고 내가 뭐 강점이 어떤지, 어떤 기회가 왔는지, 뭐 이런 수학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일단 자기의 강점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 약점을 누군가가 대체해 줄 수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스본 차트라 그 체크리스트라고 이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주제의 댐인데 댐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다른 그런, 시각으로 네네, 이렇게 바꿔보고. 시각으로 바꿔보고 그걸 이제 실제로 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결국 내 건 아니거든요. 남의 걸 어떻게 잘 채용해서 붙여 넣는지.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일의 구조는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를 다 PM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계획에서의 꼴과 그리고 현실에서의 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갑자기 퇴사하거나 팀의 밑에 사람이 배임을 네,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배임 네, 뭐 네. 여러 가지 뭐 작은 문제, 회사의 작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헤쳐나가는 또 이건 리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골로 가는 이야기죠. 꿈을 이루는 꿈에 대한 이야기니까 꿈을 이루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보통 나가서 하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약간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보통 리더십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예. 밖에 나가서 이제 만화 원피스에서는 루피라는 어떻게 보면 해적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원피스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료들을 아주 기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각자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영입해서 항상 부하라고 하지 않고 동료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서번트 리더십, 뭐 네네. 같이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하고 제일 강한 악당하고는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싸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세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잘 싸우지만 내가 선장이라고 해서 뒤로 빼거나 다른 뭐 형태로 일을 미루진 않아요. 항상 먼저 참여하고 솔선수범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형 리더. 그 다음에 아마 드래곤볼 모르시는 분은 근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네, 의외로. 네.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강한 적이 나오면 강한 뭐 곤란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나오면 주인공인 손오공은 한번 봤다가 잠깐 시간의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동료들 보고 알아서 좀 싸우고 있으라고. 그러면 이제 동료들이 이제 대부분 맞아 죽죠. 그래서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하고 나오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죠. 즉 이제 적과 싸워서 이기면 용신을 다시 소환해서 용신이 이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내고 그 다음에 근데 2번 죽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북두의건의 이제 겐시로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이미 죽어 있다라고 하면 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동료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자? 네, 거의 혼자 독불장군처럼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네. 주변 사람들은 동료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관계, 네.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프로젝트 진행에는 이런 리더가 있고 이런 네네. 방식의 리더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겐시로 같은 사람이 잘 맞을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PM도 각기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는 어떤 리더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였느냐.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와 30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와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각기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제 성격도 달라지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해야지 네, 반대쪽으로 변하면 되지 않을까. 상황에 맞는 네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거죠. 야, 비버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가지고 딱 나타났네.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시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1시간 다 쓰시면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도가 안에는 프로젝트 관리, 자원 관리,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체인지 변화 관리, 네. 그리고 개인 팀원 역량 관리, 리스크 그다음에 관리도 있던데요. 또 베리언스, 디시전 관리 다 있는 거죠. 뭐. 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밖에서 한번 알릴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희는 그때는 조금 규모는 있었는데 저희 출판사를 한번 다른 데 한번 보여주는 기회가 있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2년 전에
2년 전? 2년 전? 3년 전인 거예요. 3년 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년 차인데 이제 혼자서 4년 전에 이제 거의 7년 전이죠. 7년 전에 혼자서 출판사를 창업했었고요. 이전에 이제 IT 회사를 했었죠. 뭐 이제 시스타에 노래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하지만 저작권이 또 있으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하고 뭐 이렇게 혼자 했었죠. 네. 그러니까 다재다능해야 되죠. 거의 잠을 안 잤어요. 네. 와.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24/7 거의 쉬질 않았어요. 와, 네. 몸에 뭐 무리가 오거나 이런 지금 거? 맞죠, 지금. 아, 지금 그 당시엔 괜찮아. 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토끼와 거북이처럼 자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경쟁자들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대부분의 작은 회사 또는 1인 창업하시는 출판사 분들한테도 또 토요일 날 또 그런 강의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강의를 주로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잠만 안 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잘 찾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항상 저는 이제 그 출판도 하지만 이제 서비스, 사실 안 보이는 서비스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은. 잘 모르시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관련돼 있는 거나 아니면 블로그 관련돼 있는 걸 자동화 해가지고 뭔가 어둠의 루트에서 뭔가를 하는 걸 주로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좀 연결선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계속 연결을 해보는 네. 그리고 한번 볼 수 있게 만드는 걸 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개발사나 아니면 출판사도 일종의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책 한 권이 매번의 벤처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책 한 권이 벤처고 보통 IT 회사는 뭐 실행 결과물인 소프트웨어가 또는 서비스가 하나의 벤처인 거잖아요. 근데 피보팅 하기도 하지만 그 출판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망하면 타격이 엄청 커요. 초기 비용이 좀 초기 많이- 비용이 좀 예.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시작을 하니까 반대로 한 번 타격을 받으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잠을 안 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일종의 그 소비자하고 어떤 접점을 좀 찾기도 하고 그래서 분기점에서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건 예전에 이제 그려놓은 건데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기도 좀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비전 그리고 결단력이 좀 필요하고 근데 창업 자체가 좀 즐길 수가 없으면 안 하는 게 그러니까 힘든 걸 즐길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 회사를 하면서 회사는 거의 관리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는 내가 그 시장에 이제 없는 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아니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약간 비틀어내는 그래서 경쟁자들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하나 저기에 네. 운은 관련이 없나요? 이거는 네.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그 타이밍에 네. 그러니까 사실 잘 나가는 거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그 출판사 같은 경우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꼭 책만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강의도 좀 하시잖아요. 네. 책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에 자기가 하던 일하고 연장선상에 네. 뭔가를 끌어낼 수 있으면 그게 운인 거예요. 음. 근데 정말 대박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정말 대박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로또 맞으려고 로또를 계속 사봐야 주머니에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그러니까 출판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는 저희가 이제 IT 외주 그러니까 주로 아웃소싱이나 이런 프로젝트 값을 병정쯤에 이제 왜냐면 발주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사실 다시 그 재발주를 받는 솔루션을 네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위에서 원하는 거를 다 할 때까지는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싱글 사인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해줘야지 뭘 그다음에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프로젝트 하나 진행이 되면 몇 달 뒤에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이제 늘 나오던 그뭐 아바타 솔루션 임대해서 엠파스에서 꾸준히 나오던 돈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포기하고 출판사를 이제 새로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협력 업체를 많이 또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그 회사를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개발 초기 뭐 이게 그 앱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책도 한 번에 잘 나가는 책이 있어요. 정말 타이밍을 잘 잡은 책. 네. 그 시점에 잘 나가는 책. 근데 안 나가는 책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것도 사람이 하든 뭔가 다른 방법을 찾던 다른 데다가 좀 그 예를 들어 공급률이라고 해요. 공급률을 좀 맞춰주든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진행을 하는데 롱테일 법칙 로- 같은. 네, 일종의 그렇죠. 근데 롱테일하고는 조금 다른 게 롱테일의 끝에 있는 회사들은 롱테일 그 얘기를 싫어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거긴 그냥 플랫폼 사업자의 얘기지 롱테일 끝에 있는 상품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한국에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빨리 그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기를 그쵸. 노력하죠. 결국에는 이제 그 잘 되는 시점 여기 보시면은 구글, 카카오 이게 이제 제이커브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제이커브의 법칙은 한 번에 아주 깊은 수렁에 한번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영어를 한번 배운다라고 하면 영단어를 많이 일단 알고 있어야 띄엄띄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 지나서 어느 시점부터 그 말뭉치가 생기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네. 그 시점이 되려면 계속 연습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걷진 않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꾸 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뭐 구글이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고를 통과하고 급성장을 한 거죠, 사실상. 저희도 이제 이런 패턴인 책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상품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거 언제 접을까? 이 마케팅 활동을 언제 접고 이제 도대체 예를 들어 100을 넣어서 110만 빠져요. 그럼 10 먹으려고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근데 이러다가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이 잠시 잘못하면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 출판사가 하면서 9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누가 고객이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할지,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 어떻게 돈을 받을 건지. 이 사람한테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문구를 잘 만드는 이유가 엄마한테 팔 문구를 만들어요. 애들한테 팔 문구는 절대로 안 합니다. 어린이 책을 이제 주로 할 때. 그래서 그 무엇으로 돈 벌고 어떤 타이밍에 돈 벌 건지, 어떤 수순 진행할 건지. 저희가 스티커 책을 만들어서 스티커 책을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 돼도 아이들 6살, 7살 그때쯤에는 다들 스티커 그렇죠. 벽에다 붙여요. 네, 스티커를 좋아하죠. 네. 딱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 스티커를 붙이는 시점에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스티커는 안 붙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who, what, how로 고객 가치로 이익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할 건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출판사 업무는 뭐 이러이러한데요. 결국엔 책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출판 창고 유통 관리 S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건
이제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옛날 방식으로 오는 게 있고 엑셀도 이제 좀 이상하게 오는 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처럼 오는 게 아니라 HTML을 엑셀로 좀 변환해가지고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데이터를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데 이제 스타트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팩스는 이제 인터넷 전화, 인터넷 팩스 인터페이스. 네. 이런 것들 했고 이메일을 썼어요. 그냥 전자메일만. 네. 네, 웹하드, 네이버가 클라우드. 당시에는 웹하드, 네이버가 클라우드였고, 근데 전자메일이면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되고, 네. 사실 업무의 대부분은 전화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프로세스 진행하고 뭔가 하다 보면 자꾸 그 관리 프로그램, SCM이나 이런 거에 목을 매게 되잖아요. 전화하면 해결되는 부분들을 이제 못했죠. 혼자서 이제 사람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5명 정도 됐었고, 또 그때 이제 좀 지나가면서 뭐 구글 앱스도 쓰고, 나스도 이제 도입하고, 뭐 야머도 쓰고, 뭐 이런 것들 점점 늘려가면서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합쳤죠. 매출은 점점 올라갔었고요. 네. 이거는 이 이후에 그렇지 않았어요. 네. 자, 근데 이제 클라우드 그렇게 했으면 서비스를 지금쯤은 거의 한 50. 제이컵을 아니에요. 제이커브가 역으로. 네네. 지금 확. 네, 클라우드를 사실 그 직원들이 쓸 준비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은 그 출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자, 아래 한글만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격리 아래 한글 엑셀. 네. 그러니까 웹 베이스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하여간 디지털 자산 관리가 대역을 했고 웹 데이터를 한번 읽고 나스로. 저도 한번 네, 잃었었죠. 나스는 이제 2개씩 백업하고 한 자동 백업. 네, 집에다 이제 알싱크 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네. 게다가 이제 회사에 숨겨놓은 이상한 서버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몰래. 돌리기도 하고 네,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렸고요. 이제 드랍박스 같은 거 외주 작업용으로 했을 때 공유하기 위해서. 네,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드롭 데이비나 이런 것들을 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상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출판사이기 때문에 보안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파일 가져가려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제 모토는 경험은 이제 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책 아무리 봐도 그렇죠. 직접 해본 거 하고. 네, 한번 뒤통수 맞아보면 딱 알잖아요. 아직 안 맞아봐서. 네네. 하여간 뭐 그 개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개인이 만든 작품들이나 데이터들은 가져갈 수 있게 물론 뭐 그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네. 일단 직원하고 이제 원하면 얼마든지 빼갈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예, 그렇죠. 뭐 대기업도 다 빼가던데요. 그럼요. 네. 이 얘기하죠. 자, 오픈소스 그래서 이제 그 오픈소스 대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니까 돈에 대한 부분이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서비스 바로 전까지만 썼어요. 그래서 야모 같은 거 그 이제 유료 모델이 있지만 딱 그 정도만 쓰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 레드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해서 루비 베이스니까 뭐 저희가 한참 동안 썼죠. 그 김태형 소장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썼고요. 이제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도 스카이프 쓰는데 스카이프가 이제 데이터 교환도 있고 다자간 채팅도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건 휴대폰에서 이제 언제든지 메시지 보내거나 직원하고 이제 얘기하거나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에버노트도 사용을 하고요. 이전에는 업무일지, 그다음에 기획, 자료조사 이걸 다 한 계정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썼어요. 클리핑도 그쪽에 같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깨지는 걸 알고 파일이 깨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쓰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많이 써요. 에버노트에 거의 모든 기능을 쓰고 그다음에 에버노트 책도 냈었잖아요. 네. 회사에서 책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사용을 하고 개인 장비랑 좀 연동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훗스윗이라고 또 한 5불 정도? 월 5불 정도 되는데
대량 계정 관리가 좀 가능해요. 그 질문 중에 이제 SNS 관련돼 있는 네. 질문하셨는데 굿스윗은 컨텐츠를 이제 예약 발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저희가 계정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희한테 메시지 보내는 걸 같이 볼 수 있고 컨텐츠를 직원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자신의 여러 SNS 계정을 한 곳에 보면 포탈 같은 개념. 네, 그렇죠. 위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상단에 쫙 제가 쓰고 있는 계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더 많아요. 근데 더 많아서 또 주요 계정만 보고 있고 그 로봇으로 돌리는 계정은 네. 알아서 돌아가고.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개발을 했어요. 북소셜이라는 거하고 오토트윗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컨텐츠를 자동으로 이제 홍보하는 솔루션하고 밖에 있는 예스나 인터파크 알라딘 같은 데 있는 정보를 끌어서 긁어와서 하나의 리포트를 해주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무슨 점에서 몇 포인트가 얼마나 올라갔고 매일 리포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출판사 데이터를 끌어다니는. 네네. 이걸 자체 개발하셨다는 거예요? 네네네. 야. 그래서 교보문고에 무슨 지점에 책이 없으니까 전화해서 거기 책이 없는데 한 번만 넣어주세요.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상용으로 파셔도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좀 기능을 완전히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출판사 때문에 그 창고 관리나 물류 관리 이 시스템을 새로 그 SCM을 새로 ERP랑 SCM 좀 결합한 형태로 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뭘 쓸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이제 몇 권 팔렸는지도 볼 수 있고 네. 근데 구글 앱스 같은 걸 또 활용해서 사실 전 직원이 쓰진 않아요. 전 직원 쓰지 않고 이제 메일은 다 주지만 앱스를 전부 전 직원이 쓰지는 않고 일부 직원만 써요. 격리 파트, 그 다음에 편집 파트. 그러니까 일정을 관리하는 친구, 그 다음에 그 금전을 관리하는 친구, 네, 이런 식으로 그 분리를 좀 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뭐 업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칼렌더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악당의 명언이라는 책은 그 트위터에다 쓴 글을 모았는데 카테고리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글 독스에서 예, 스프레드시트를 한 번에 쭉 열고 일괄 정리를 했어요. 같이 열고. 그래서 책을 카테고리별로 밑에 보시면 도구, 행동, 현실, 주직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눠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돌렸죠. 그리고 뭐 책을 판매한다거나 트렐로 같이 이제 일정 단위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워드프레스를 주로 쓰거든요. 저희가 이제 좀 그 도메인 욕심이 많아서 도메인을 많이 사둬요. 그래서 거기다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멀티 유저로 돌릴 수 있게 해놓고 호스트 프로도 쓰고 비메어 프로도 쓰고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 이제 개인 계정으로 쓰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제 같은 이제 출판이나 이런 쪽에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려요. 관리나 특정 사람만 공유해서 쓰고 일반 직원은 쓰지 않는 게 낫다. 왜냐면은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뭐 디자인하는 사람 팀장이 한 명만 올리면 되지 이 사람 모두를 다 직접 올려서 좀 감시받는 기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없게 하고 딱 필요한 사람한테는 전화로 연락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팀장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업이면 영업 팀장, 뭐, 네, 예, 팀장. 팀원도 있으니까 외부 업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일단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 업무에 맞지 않는 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피로도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로 일하면은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유 영역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어떤 앱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같이 왜냐면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거 좋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편하지 않느냐. 기록에 남고 언젠가는 같이 옛날 기록을 보면서
이전에 실수했었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로세스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전부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는 해요. 근데 사람마다 업무 유형에 따라 굳이 그걸 강제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좀 작은 회사니까 그나마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큰 회사들은 물론 뭐 이렇게 그 사용 빈도는 어드민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 영역하고 지금 비즈니스 영역 부분에서는 선택 부분이 좀 있다. 비즈니스 사실 2명이 있으면 그냥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 거고, 그 위에 또 관리자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는 업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업무가 필요 이상이 된다라면은 그거는 좀 적정선에서, 그러니까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도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작업의 과정들이 쫙 조리되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만 돈 벌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협력 중요한 업체. 거는 저희랑 이제 같이 돈 버는 회사들도 벌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돼요. 막 안 주면, 그러니까 그 너무 짜게 일을 시키면 네네네. 그쪽에서도 일하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 일정을 안 맞춰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원 한 명 둔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제가 직원을 두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뭐 제가 다 하면은 좋겠죠. 인쇄소 다 갖고 있고 우리 직원이면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한 네네. 거고, 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이야.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색다른 분야라서 상당히 재밌네요. 근데 저보고 하라 그러면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잘하시고 아까 계세요.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일은 힘든 걸 즐길 수 있는 네,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다 손으로 네. 일일이 한 거 아니에요? 일러스트. 뭐 혹시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8분밖에 없는데 저희가 준비한 질문 되게 많지만 네네. 한 사람당 뭐 하나 내지 2개만 하면 시간은 다 갈 것 같아요. 그 백 부장님 하고 네. 싶었던 질문 중에 제일 궁금한 거 뭐? 저는 이제 항상 그 손 대표님 이렇게 남겨놓은 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다음에 지금 뭐 오늘 또 경력 이런 거 보면서 네.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정말 예. 그래서 도대체 네.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 될 수 있을까 좀 우문인데요. 네네.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 아까 잠깐 있을 때 그려놨어요. 다른 것보다 창의에 관련돼 있는 거를. 사실 창의 자체는 거짓말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력이라는 건 대부분 뭐 갑자기 생겨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호수에 네. 이제 댐 안에 있는 물 같아요. 뭔가 인풋이 오.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넣어줘야. 근데 무조건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분야가 아닌 것도 한번 접해보고. 접해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새로운 분야 들어갈 때 무조건 잡지를 보거든요. 그 해당 분야에 있는 잡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을 나중에 이제 올려서 한번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 똑같은 물에서 우리가 보세요. 똑같은 물에서 전기를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력 발전이 네, 돼서 네. 수력 발전은 이제 교류에서 직류로 이제 변환을 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뭐 110V, 120V. 이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드가 다 달라요. 네. 근데 똑같은 물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펌프를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물을 떨어뜨리는 수도 돌리는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는 사실 어떤 균형에다가 맞추느냐. 예를 들어 전기 구멍처럼 다양한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예. 문화나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만 각각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뭉쳤다가 그 다음에 증발됐다가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내가 뭘 했는지 그동안 봐온 것 때문에 나는 되게 창의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그동안 봐온 것 때문에 TV에서 봤던 뭐 잊어버린 거죠. 원본을 잊어버렸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던 안에 있던 것들이 게 나오는 나오는 거죠. 언젠가는 본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네. 가장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쵸. 만나기 전까지 제가 제일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저는 야 대한민국 교육에서 저런 분이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했던 질문인데요.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기본 답은 찾았어요. 잠을 안 잔다. 잠을 안 자면 일단 시간 늘어나니까. 예, 두 번째는 그 네. 외주를 줘요. 아웃소싱을.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뭐 물론 뭐 마케팅은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판사의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제가 하고요. 근데 제가 그 외주를 주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네. 그 손 대표님이 직접 하는 것만 봐도 그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그 제가 만화를 그린다거나 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네.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 그리는데 되게 오랫동안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화 계속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큰 시간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은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제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건 아니 근데 저희들은 사실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인의 저 사실 이 두 분 보면 제가 하는 것보다 한 몇 배의 그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들 뭐 먹고 살아야 생각했는데 손 대표님은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실 좀 재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걸 근데 이제 생각은 결과물은 여기 먼저 골을 먼저 만들어 놔요. 이걸로 책 내겠다. 그러니까 사장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책 내겠다라고 아예 공언을 하고 이제 그리는 그 내용이니까 만화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쌓고 그다음에 108개가 되면 책으로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는 거는 되게 힘들긴 해요. 근데 조금씩 시간 조금 내서 그동안 했었던 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거는 그러니까 고민이 계속 쌓여있던 것들을 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기발한 창의력은 낼 수 있지만 그걸 완성되는 창의력을 내진 못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걸 만들기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긴 하죠. 결국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거라. 네,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 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김태현 선생님도 한번 네. 뭐 질문을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골. 네. 뭐 죽는 거죠. 궁극적인 뭐. 궁극적인 골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잘 한번 죽어야죠. 그런 얘기 한번 썼어요. 그 죽기 전에 피라미드 한번 만들 거라고. 야. 피라미드 한번 만들어서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피라미드예요. 저는 근데 땅에다가 묻을 거예요. 네, 안 피라미드. 보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10,000년 뒤에 누군가가 발견했을 때, 규모는 대략 네. 아니 그건 뭐 좀 적겠죠. 근데 하여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좀 우리가 10,000년 정도 지나면 그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대신 뭐 뭔가 흔적이라도 10,000년 정도 남을 수 있는 흔적을 한번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 피라미드 벽돌 하나에 제 이름 하나만 새기면 네. 돈을 받을 거예요. 그거를 네. 땅값 싼 데 가야 되니까 저희 고향인 경북 김천에다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쉽네요.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여지까지 우리가 인터뷰했던 분들은 되게 정형적인 틀 안에 프로세스를 대부분 회사 신기하는, 다니신 분들, 뭐 학교 계신 분들 이런데 여기는 이제 또 자영업,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신 분이니까 또 되게 독특한 경력.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요. 못한 얘기는 2차 호프집 가서. 네네. 또 언젠가 초대해 주시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으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모실 의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건강 관리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야,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상으로 나는 PM이다 13회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